되게 생약 성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오해가 있어요. 생약 성분들은 자연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항암제랑 다르게 우리 몸에 아무런 해가 없어. 이건 좀 많이 심각한 오해입니다. 몸속에 있는 암이 진짜 암이 아닐 수도 있나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책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일본은 제가 이제 좀 책을 좋아하는 입장에선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1차 저자의 책보다 그런 2차 저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그런 전문 지식들을 일반 독자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중간 지식인들의 저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면인데, 근데 이게 또 책을 위한 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좀 책을 위한 책 같아요. 좀 팔기 위한 책. 사실 가짜암을 의사들이 치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책들의 어떤 내용은, 뉘앙스는 뭐냐면 우리가 암이라고 여기고 치료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암으로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담고 있는 건데 조금 위험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는 아이디어는 쓰이는 경우도 있죠. 그 간동맥 화학 색전술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영리한 발상이었어요. 간 같은 경우는 혈액 시스템이 세 가지예요. 보통 우리 몸은 동맥과 정맥인데 간 같은 경우는 동맥, 정맥, 그다음에 문맥이 있는데 이 문맥이 장에서 영양분들, 독소를 쫙 끌어다 쓰다가 간으로 전달해 주는 혈관인데 정상적인 간세포는 대부분의 어떤 산소라든지 영양분을 문맥으로부터 받아요. 근데 암세포는 특이하게 동맥으로부터만 받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암으로 가는 동맥을 막아버리면 정상 간세포는 버틸 수 있겠는데 암세포는 굶겠는데, 그 아이디어에서 색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을 굶겨 죽이겠다. 간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런 식이요법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이제 머리, 요 뇌랑 암세포는 주로 포도당만 이용한다. 그래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기 위해서 식이요법으로 포도당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치료법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그런 환자분들 여러 분 봤는데 암은 그런다고 해서 잘 안 굶습니다. 내가 기아에 빠지거든요. 대개는 그게 치료 실패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마 암세포를 내가 아닌 마치 외부에서 침입한 박테리아처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암세포도 나거든요. 나의 일부분이고 나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암을 대할 때 너 죽어라 그러는 거는 나도 죽어라고 때리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을 죽이기 위해서, 굶기 위해서 나까지 굶는 거는 그냥 나까지 같이 죽는 거라고 같더라고요. 암의 1차 예방과 2차 예방은 어떻게 다른가요? 되게 1차 예방은 이제 말 그대로 1차적인 예방이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암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식생활, 뭐 독성 물질을 피하고 또는 예방 주사를 맞고 하는 걸 1차 예방이고, 2차 예방은 암을 생기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암이 좀 생겼을 때 조기에 검진해서 암을 조기에 치료하자. 이게 2차 예방이고요. 1차 예방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예방 주사 접종 같습니다. 암의 사실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암의 발생 원인 중에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간암 같은 경우는 B형 간염 바이러스, 그다음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중요하고, 여자들 옛날에 많이 걸렸던 자궁 경부암, 뭐 거의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 뭐 1, 2위를 다투던 암인데,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HPV 바이러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어떤 암 예방 검진 사업으로 이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세대까지는 좀 시골 지역은 좀 안 됐던 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뒷세대부터는 이게 잘 돼 있어서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간암 발생 원인 1위가 그 B형 간염 바이러스인데요. 아마 다음 세대부터는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원인은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 아마 서양처럼 알코올성 간염, 그다음 간경화로 인한 술 때문에 아마 간암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암 환자 녹즙 섭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한때 어디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식이요법 개수가 52개다 이런 것도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제가 듣도 보도 못하는 식이요법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식이요법들은 엄청 극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즙요법도 있고 포도요법도 있더라고요. 포도만 먹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극단적인 원푸드 요법이 있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암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면역이죠.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어떤 단백질, 인지질들이 다 빠져나가면 면역세포들을 못 만들죠. 오히려 더 면역 기능을 침해할 것 같고요. 근데 녹즙같이 어떤 생약 성분들을 또 과도하게 먹었을 때 되게 생약 성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오해가 있어요. 이런 생약 성분들은 자연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항암제랑 다르게 우리 몸에 아무런 해가 없어. 근데 그건 좀 많이 심각한 오해입니다. 이 생약 성분들, 아니 우리가 산에 가서 아무거나 먹으면 죽잖아요. 독 때문에. 이 생약 성분들이 과도하게 먹었을 땐 간이랑 콩팥에 심각한 독성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생약 성분을 많이 먹을 땐 이 간과 신장에 굉장히 부담을 준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대체 의학이 좀 활발하게 좀 퍼지면서 꼭 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유럽이랑 미국에서 한때 90년대 말에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내과 학회지에 보고됐던 게 허발 헤파타이티스라고 생약 성분이라는 간염에 대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약 성분들은 간이랑 콩팥에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나 제가 환자분한테 좀 쉽게 설명할 때는 선생님 양약이랑 한약이 섞이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개 이제 대학병원에서 항암제를 쓸 때 이 환자분의 어떤 그런 콩팥 기능, 그 다음에 간 기능을 고려해서 거기에 어떤 굉장히 어떤 적정 수준, 좀 어퍼 리미트까지 쫙 용량을 정해요. 근데 당연히 그 용량을 정한 거는 환자분이 이 항암제만 쓸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 환자분들이 어서 몸에 좋다는 생약성분을 같이 막 이렇게 몸에다 부어요. 그러면 갑자기 간이 셧다운 되거나 콩팥이 확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경우가 옛날에 기억나는데 간암 환자 좀 3기였지만 그래도 색전술 가지고 잘 끓여가던 환자였는데 이 환자분이 이제 조금 이제 잘 끓여갔지만 또 욕심이 생겨서 생약 성분들 좀 확 드셨다가 갑자기 간부전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암 환자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팔아요. 건강기능식품을. 약간 조심스러운 혹시 이쪽 유튜브에 출연하신 분들이 팔고 있는 선생님도 계시나 싶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이제 의약품은 굉장히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처음에는 좀 관리 감독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냐? 사람이 먹는 건데 그러면서 좀 규제 법안들이 미국 얘기입니다. 좀 나오다가 이제 건강보조식품도 시장이 꽤 커지면서 이 업체 로비력이 좀 막강해지면서 그런 법안들이 다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한 정말 이게 몸에 정말로 이게 주장하는 바들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충분하게 있는지 또는 약간 몸에 해로운 게 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감독이 좀 소홀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시스템이 그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적용되고 있어서 그런 건강 보조식품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효능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이제 어떤 저널에 어떤 효과가 있어요라는 광고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저널이 굉장히 어떤 근거가 좀 충분하고 인용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좀 의사들이 많이 보는 저널도 있지만 그냥 난립해 있어요. 많은 그냥 우리가 이름도 듣도 못한 저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뭐좀 거칠게 표현하면 아무거나 다 실어줘요.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우리 식품이 효과 있어요 또는 우리 건강 보조 약제가 효과가 있어요라고 논문 내고 그걸로 마케팅으로 좀 파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일단은 이게 정말로 특효약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